타인이 종현이 유서를 남긴 채 사망하면서 아이돌 육성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각 하재근 문화평론가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아이돌 스타 시스템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어쨌든 며칠 동안에 상당히 충격적인 연예계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 네. 종현 씨가 이제 누구보다 성공한 아이돌 가수였고 지금도 뭐 굉장히 잘 나가는 가수 중에 하나였기 네. 때문에 왜 과연 그가 죽음의 선택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자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아이돌 가수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종현 씨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를 뭐 당사자의 심정은 제3자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 특수한 상황을 뭐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서구권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아이돌의 육성 과정 자체에 너무 그들의 어떤 정서를 함양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줄 그러한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냐. 네. 그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경쟁을 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게 마련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게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나이에 아이돌이 굉장히 많이 데뷔를 하잖아요. 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보아 씨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다 해서 그게 네. 눈길을 끌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좀 대중화됐단 말이죠. 네.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어린 아이가 연예인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네. 분석이 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뭐 이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것의 연장선이 음주운전이나 마약이 뭐 번지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정신적인 고통이 워낙에 이제 극심해지면 사람이 이제 일탈을 하게 된다든지 약물에 의존한다든지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공황장애에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결과의 원인은 결국에는 연예인의 여러 가지 고충에 있다. 그러니까는 연예인으로서 기본적인 고충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가장 큰 게.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존재잖아요, 연예인이. 예. 근데 대중은 그 연예인한테 화려한 모습을 기대하지만 연예인 자신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인 거죠. 근데 남들한테 화려하고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굉장한 부담을 가져야 되고 그 부담이 결국에는 공황장애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대중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화려함과 평범한 나 사이에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그 괴리감 속에서 공허감이라든가 우울감, 더 그럴 수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모두가 동경하고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왜 저 사람이 자꾸 우울하다고 그러고 공황장애에 빠질까? 사실은 위로 올라가니까 좋은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실의 진짜 자신과의 사이에 괴리감이 커지면서 정서적으로는 더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정서적으로 아주 튼튼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탑스타 연예인이 돼도 이걸 자기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 아이돌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육 과정조차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기획사에 소속이 돼서 춤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무한 경쟁을 하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일반인조차 견디기 힘든 정도의 그 연예인의 스트레스 이걸 갑자기 데뷔한 이후에 받다 보니까 예.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심리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해외 매체가 한국의 아이돌 산업은 거의 헝거 게임 같은 거 아니냐 그러게요. 이런 얘기 그거에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헝거 게임이 뭐냐면 10대들이 서바이벌 그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죽고 한 명만 살아남아서 그 한 명이 슈퍼스타가 되는 그게 헝거 게임인데 우리나라 아이돌 산업의 문제는 헝거 게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헝거 게임은 한 번 서바이벌 그 경쟁을 하고 그걸 끝나는 겁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이돌 육성 산업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부터 계속 월말 평가라고 해가지고 또 하고 월말 고사를 맨날 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고 이러면서 몇 년을 그 생활을 하다가 데뷔를 하면 그걸로 끝이냐? 그게 또 아니죠. 데뷔한 이후에도 무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세계적인 톱스타가 됐어도 한 몇 년 정도 활동을 하다 보면 바로 또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세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돌 수명이 예를 들어서 20대 초에 데뷔했지만 한 5년, 6년 활동하고 나면 20대 후반만 되면 벌써 후배들이 밀려오는 거 아니냐
이러면 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돌의 정신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노면 변호사님 이게 성공된 그 미래, 그러니까 성공된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겠고 이게 이런 뭐 노예 계약 얘기도 나오는데 연습생 간의 어떤 평균 계약 기간도 굉장히 길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참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조 아이돌 노예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김한선 씨예요. 아, 김한선 씨가 예. 1985년도에 18살 나이로 데뷔를 했는데 원래 그분이 15살 때부터 3년 동안 연습생 시절을 거쳤습니다. 예. 그러면서 31살 될 때까지 매니저로부터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내내 춤 연습하고 노래 연습만 했고 애인은커녕 친구도 못 사귀고 모든 생활을 통제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현재는 조금 바뀌었죠. 기획사라고 네. 하는 것을 차리고 오디션을 통해서 사람을 선발하고. 근데 문제는 그때도 경쟁이 치열했지만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때보다 지금은 수명이 더 짧아졌기 때문에 이 아이돌 친구들이 사실은 어디 갈 수도 없고 아무도 그 가장 성장기에 받아야 될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 있으면 버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 불안감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베이비복스의 유은혜 씨 같은 경우도 6년 동안 급여를 한 푼도 못 받았다고 6년 그랬어요. 동안요? 네, 6년 동안. 베이비복스 같은 경우는 사실 김한선 씨보다 훨씬 더 나중에 나온 아이돌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한 푼도 못 받았고 친구를 못 사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한 것 중에서 우리나라 그 연습생을 소속사에서 연습생을 데리고 있는 그런 기획사가 있다고 하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평균적으로 3년 5개월 정도의 그 기간을 계약에 묶여서 지내게 돼요. 근데 그건 말뿐이고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고 명목상으로 그 정도 예, 해놓고 5년 이상의 보통 계약 기간을 선정하는 분들이 많고요. 더더군다나 데뷔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그냥 특정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조건 계약한 사람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아니고 2년 전쯤에 이 노예 계약을 맺었던 아이돌 가수로부터 좀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받아서 네네. 제가 계약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예.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허술합니까? 일단 너무 내용이? 허술하고 당신들이 데뷔할 때까지 들어간 모든 돈에 대해서 나중에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돌려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있고요. 수익 분배 규정은 있지만 실제 수익 분배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모든 행사를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지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아이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망가지고 하다가 인생이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되는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샤이니 종현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성공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들어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계약에서 위반이 되거나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뭐 일정 부분을 분배를 해서 준다라고 했는데 그걸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소속사에서의 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항이 너무 애매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연습생이나 그 뭐 계약을 맺었던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당신들은 우리한테 이런 식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의 기준이 뭡니까? 그냥 품위유지 뭐 안 지켰다라던가 우리 말을 듣지 않았다라던가 이런 경우를 전부 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고요. 예. 그 친구들이 뭔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불화에 쌓여있다거나 이래도 역시 우리 그 계약사 측에서 그쵸. 버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용해서 예. 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예, 너무 발단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그러니까 SM이었습니다. 종현 씨 같은 경우는 예. 국내 3대 기획사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예. 어제 저희가 그 백종원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도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뭐 좀 심리적인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게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은 실제로 실태가 어떻습니까? 보실 때? 그러니까 요게 과거부터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춤 연습, 노래 연습만 시키고 스케줄만 이렇게 계속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도록 만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예. 심리적인 부분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예. 일부 대형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그런 시스템이 완비됐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평범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심리적인 부분, 뭐 정신적인 부분 그런 것까지 이렇게 책임을 져주기에는 너무나 영세한 곳이 많고 네.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빨리 실력을 최대한으로 가다듬어서 스타가 되는 게 최우선이지 스타가 되면 그걸로 끝이다. 돈만 많이 벌면 그만이다. 이 정도로 업계가 생각하지. 그 속에서 정신적으로 뭐가 피폐해지고 뭐를 책임져줘야 되고 이런 생각 자체는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예. 그리고 뭔가 이제 정신적으로 케어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의사라든가 상담가하고 만나게 해주면 그걸로 된다고 그냥
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근데 뭐 그걸 꼭 형식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종현 씨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은 병원에 갔으면 설마 뭐 차차 나아지겠지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종현 씨의 사례가 보여준 것이고 예. 또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설사 모든 기획사가 연예인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뭐 상담이라든가 의사와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해당 뮤지션 자신한테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굉장히 약해진 상태에서 아무리 상담을 한들, 그러니까 결국 10대 때부터 이제 육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부터 정서적으로 함양을 시켜주는 뭔가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학습을 받고 사회화가 되고 스스로 자신한테 닥쳐온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그 고려가 10대 때부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10대 때는 맨날 그냥 춤 연습, 노래 연습만 시키다가 예. 어른 돼서 갑자기 심리적인 상담을 해봐야 예. 그건 이제 역부족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노예 계약 중에 조금은 더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아까 짚어주셨던 노예 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시정 조항을 좀 바로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부 바로 잡아서 조금 개선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일부 좀 작은 연예 기획사 측면에서는 우리는 좀 억울하다. 한 명을 양성하는데 드는 돈이 뭐 자그마치 뭐 30억에서 5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것들은 너무나 우리 뭐 작은 기획사 측에서는 손해다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요. 이제 12월 7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자본금 120억 이상의 그 기획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연습생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그 들어간 돈의 2배에서 3배 정도를 위약금으로 물어라라는 식으로 계약이 체결돼 있어요. 가수한테? 예, 근데 월 연습생이 이제 한 달에 보통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반 정도를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한 사람당 보통 한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요즘은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돈이 이제 여러 명 그 명수 곱하기 하게 되면 사실은 기획사 커지는 입장에서는 거죠. 투자금이 네. 많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명한테 들어간 돈에 만약에 위약금을 물게 되면 예를 들면 5천만 원 들어갔으면 1억이나 1억 5천만 원 내놓으라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이 연습생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부당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 돈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물도록 해라라는 식으로 바뀌었고요. 예. 근데 두 번째로는 연습생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데뷔해가지고 좀 이름이 이제 유명세가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획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널 키웠으니까 당연히 우리랑 계약을 체결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우선 협상 대상으로만 하게끔 하고 무조건적으로 이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앴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힘들어서 키워놨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되는 거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 사람들 당신하고 계약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계약서 같은 걸 체결할 때 그 소속 연예인들하고 그 기획사 간에 일단 공정한 위치에서 사실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보통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대신해서 계약서를 체결하긴 하는데 부모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걸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계약서에 또 갑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나요? 네, 어떻게 갑을로 당연히 이제 예. 그 체결 표현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 을이라고 하더라도 공정한 상태에서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정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공정위에서 좀 제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 재밌는 것은 공정위에서 이런 식으로 들여다본다라고 했더니 기획사 자체에서 스스로가 아예 그런 계약 조항 중에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걸 미리 제거했다라는 것이 더 재밌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네, 저희가 좀 지금 예. 막 들어온 속보 하나 관련해서 법률적인 질문 것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노 변호사님께 질문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서 이제 오늘 대법원 선고가 판결이 나온 나왔습니다. 거였는데 예. 항로 변경죄가 무죄라고 나왔고 네.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이게 분석을 판례가 해봐야 될 거기 됩니까? 때문에 상당히 좀 앞으로 어떤 다른 사건에도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항로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하늘을 이렇게 다니는 그 길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땅콩 회항 관련해 가지고 뭐 항로를 돌려라라고 했지만 그게 엄격한 의미에서 그 항로를 벗어나라라고 요구한 것이다.
적정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적정하다 보시는지요? 네, 적정하다고 보고 2심에서도 같이 그런 식으로 취지를 이제 판시를 했었던 것이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1심에서 이제 조현아 씨에 대해서 좀 약간 심한 정도로 그렇게 좀 징역 사리가 시작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너무 지나친 갑질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감정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네.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좀 배제 근거는 정리를 배제가 해준 거죠, 됐고. 사실은 대법원에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할 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 그리고 노영 변호사와 함께 아이돌 스타 시스템의 빛과 그림자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